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휴무를 맞이를 하고 있고요. 요즘 저는 휴무에는 이렇게 차 마시고, 차는 올해부터 좀 마시기 시작했고, 제가 원래 커피도 많이 마셔가지고 커피를 하루에 2잔 마시고 다른 차를 좀 먹자라고 해서 빠진 게 차여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향을 좋아해서 향을 이렇게 켜고 향을 맡으면서 연기를 보면서 좀 멍을 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서점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그때쯤에는 막 취미도 없고 취미를 가지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가졌는데, 요즘에 저의 취미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알찬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을 워낙 좋아해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향을 올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향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향을 공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향을 구매한 공간을 소개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향들과 그리고 그 향을 구매한 공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향은 바로 모호 스페이스에서 구매를 한 향입니다. 여기는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셔서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사장님이 문을 많이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꼭 오픈 일정을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사장님께서 자연물로 만든 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 네팔에서 가지고 온 향들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 직접 만드신 향을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예쁜 상자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벌써 몇 개를 다 써버려가지고 없기는 한데,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예쁘게 담아줬어요. 아까 그 핀 향이 제가 뒤집었을 때 동그라미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게 백드랍 형식이라고 해서 아래로 연기가 흘러가는 그런 향을 말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아마 백드랍 형식은 하나 있네요. 요렇게 구멍이 뚫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기가 흘러내리는 향로를 구매하셨다면 꼭 이렇게 밑에 구멍이 뚫린 아이를 구매를 하셔야 밑으로 연기가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 친구랑 뚫리지 않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두 가지의 성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나는 재료를 여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피우면 약간 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대부분 향 하면은 좀 단 향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한국에서도 단 향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 넘어온 친구들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연향이 나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자연물로 만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곤 합니다. 약간 날 것이죠. 러프해요. 그래서 향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향이라고는 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 스페이스에서 사온 아이는 하나를 피우는데 조금 가격이 막 많이 비싸진 않지만 하나 태우면 2,000원이 날라가는 거여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꼭 쉴 때, 편안하게 쉴 때, 온전히 향을 즐길 수 있을 때 피우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여기 두 번째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쪽에 향존이라고 해서 향을 모아놨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향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꺼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종이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요즘 많이 팔아요. 근데 제가 처음 종이향을 봤었던 게 오키나와에서 봤었거든요. 퇴사하고 놀러간 오키나와에서 종이향을 판매를 해서 너무 신기해서 사왔는데, 그 뒤로 엄청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종이향은 이렇게 보시면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찢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건 자연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얘는 단향. 꽃 끓여져 있는 건 달아요. 꽃향이 나는 아이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씩 찢어서 태우면 돼요. 여기 끝을 살짝 태워서 이제 불을 끄고 종이 타는 향과 함께 단향들이 같이 나는데, 종이 타는 향이 조금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 향을 그냥 책에나
여기저기 이렇게 두기만 해도 향이 많이 나서 어디에 꽂아주거나 하기 좋습니다. 저도 종종 책에 좀 꽂아두면서 책갈피 형태로 쓰는 편이고, 아무래도 종이가 같이 타다 보니까 종이 타는 냄새는 같이 나요. 근데 이 종이 향도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어서 종이 향 그냥 음식하고 나서 태우기 좀 좋은 것 같아요. 향이 좀 세기도 하고 종이 타는 향이 같이 음식 냄새를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종이향을 음식하고 나서 좀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얘는 선물 받았는데, 지금의 세상에 오시는 분들은 종종 제가 스머지 스틱이라고 해서 약간 꼬불꼬불 꼬아놓은 아이를 태우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온도라는 데에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아는 분이. 얘는 지금 로즈마리예요. 이게 완전 자연물이거든요. 로즈마리로 똘똘 만 거예요. 얘를 이렇게 태우면 스머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도 막 공간감 쑥 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연물을 태워서 공간의 공기를 정화하고 약간 액땜한다고 하죠. 저는 그런 공간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 세상 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간이 확실히 크기도 하고, 저희 지금의 세상이 디퓨저나 뭐 캔들을 초기에는 많이 뒀는데 그것보다 은은하게 자연향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자주 태우는 편이고, 이 아이는 나의 세상 정리기 할 때 한 분이 지금의 세상에 고민을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거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공간 정화도 시키고 좋은 향, 자연의 향으로 오신 분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의 세상에 입고를 지금 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6월 달에는 스머지 스틱 이 친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얘도 선물 받았어요.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얘는 뭐냐면 똑같은 스머징 스틱인데 얘는 팔로산토라고 해서요. 나무예요. 나무 쪽을 요즘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제가 지금의 세상에서 많이 피웠었거든요. 이 팔로산토에서는 여기 나무 자체 에센스가 있는데 그게 리모넨인가? 뭐 그랬어요. 그 친구가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 팔로산토도 아까 보여드렸던 스머지 스틱 로즈마리랑 똑같이 연기를 태우면서 공간을 정화하고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죠. 뭐라 그랬대? 팔로산토가 신성한 식물이었나? 고대 잉카 문명 뭐 이런 게 나와요. 찾아보면 잉카 문명 나오고 신성한 식물로서 얘를 태우면서 이제 공간과 마음과 몸을 정화했던 아이인데, 팔로산토가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해도 전체적으로 나무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디퓨저나 이런 향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머지 스틱 아이들, 팔로산토 아이들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입구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디퓨저나 그런 것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제가 추구하는 자연향과 비슷해서 좋아하고, 이 친구는 저도 음식하고 나서 태우거나 아니면 손님 오기 전에 집에 손님 오기 전에 태우거나, 지금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있어요. 침대 머리맡에 두면 누웠을 때 나무 향이 나서 그걸 좋아해서 침대 위에다가 두고 있는 편입니다. 또 보면 얘도 모호 스페이스, 아까 여기서 구매했을 때 같이 샀던 아이인데요. 이거는 네팔에서 왔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네팔 맞네요. 이렇게 꽈배기 모양처럼 꼬여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게 안에다가 내용물을 넣고, 자연물이겠죠. 여기도 자연물을 넣고 이렇게 빼빼빼 꼬은데요. 꼬아서 이렇게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종류가 좀 많았는데요. 효과별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생리전 증후군의 효과,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전 신경질 나고 되게 우울해지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향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네팔 장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와 다른 장미라고 해요. 되게 고산지대에서 나는 장미라고 하고 그래서 향을 키면 냄새가 아예 달라요. 이것도 완전 자연 향이 나는데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아서 100%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설명했을 때 이렇게 뭔가 고리를 걸어서 태우면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가 나서 예쁘다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그릇도 없고 지금 네, 그게 없어서 그냥 밑에 태워서 향로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도 제가 좋아하는 향입니다. 모스페이스에는 조금 특이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이고 약간 가면 마법 공간 같거든요. 요술 공간? 그래서 정말 좋은 기억이 많은 공간이에요. 꼭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다음에 보면 이 친구는 선물 받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향로 있죠? 밑으로 떨어지는 향로. 그 아이를 제 친한 동생이 이거 딱 보자마자 제 생각이 났다고 구매를 해주면서 이 친구도 같이 줬는데 확실히 얘는 향이 큰 만큼 향이 굉장히 세서 진짜 고기 구워 먹거나 생선 구워 먹었다 하면 펴요. 피우고 얘가 굉장히 두꺼워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 태우는 편이고 얘도 밑에 구멍이 나 있는 친구가 있고 안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단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입니다. 또 보면 얘도 있어요. 얘는 무하유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자꾸 요즘 무야호가 나와서 제가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무하유라는 공간에서 만든 향입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향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명상을 배우는 선생님 브랜드예요. 네, 명상을 배우는 곳의 브랜드여서 이렇게 설명지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싱그러운 허브와 부드럽고 달콤한 꽃의 향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단향들이 많이 나고요. 얘는 좀 은은하고 얇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피우는 편이에요. 얘는 집에 와서 저녁에 혹은 집에서 저녁에 명상할 때 많이 피우는 편입니다. 이렇게 길다랗고 얇게 생긴 향을 키면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픈 편이어서 그게 뭐 접착제 때문이라고 하는 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향은 좀 은은한 편이어서 많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저녁에 좀 켜고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정말 이거는 아끼는 향인데 꾸띠에서 구매를 한 향이고요. 티베트에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향입니다. 그래서 꾸띠에서밖에 판매를 안 해요.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티베트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리보상체인가?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네요. 아무튼 이렇게 빨간 색깔이 있고요. 얘는 노란 색깔, 똑같은 노란 색깔 통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때 제가 구매를 할 때 지금 소분해서밖에 안 판다라고 하셔가지고 노란색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빨간색 아이는 뭐냐면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엄청 길죠? 이거 다 태우면 2시간 정도 된다고 해서 저는 부러뜨려서 쓰는 편이고요. 이게 직접 만드는 거라서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얼마나 두껍냐면 일반 향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 향이 요만하면 얘는 이만한 거예요. 네,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얘에 맞는 향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인 인스타에 지점토로 향로 만드는 거 보여드렸던 게 얘 전용을 만들어야 해서 네, 지점토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정말 그냥 자연향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라고 많이 켜드리는데요. 이게 빨간 색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이 아니라 따로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여기는 이 약봉지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소분해서 판매를 해주셨던 건데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색깔이 좀 다르죠? 아까 보이시나?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안에 내용물이 달라요. 내용물이 다른데 가장 좋은 건 의미랑 사용 방법도 달라요. 얘는 어떤 용도냐면 제가 저 명상을 하거나 공간 정화를 할 때 필요한 향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멀리 두고 공간 전체를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나보다 높은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 키는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향이 좀 멀리 퍼지고 조금 강해요. 자연향인데 강한 편이고 이 친구는 이번에 데리고 온 친구인데 노란색 아이는 얘가 신을 위해서 나보다 높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얘는 나와 같은 존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켜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가까이 둬도 조금 연한 향이 나고 똑같은 자연향인데도 얘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얘는 좀 더 스파이시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향이 제일 좋냐라고 하면 저는 100% 꾸띠에서 산 향들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냥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 비슷한 그리고 좋아하는 느낌, 향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제가 점심을 밥을 해먹거나 저녁을 해먹거나 아침을 해먹거나 하고 나서는 꼭 켜주는 친구입니다. 근데 벌써 다 써가가지고 제가 막 빨리 다시 구매하고 싶다고 그러고 있는 향이고요. 꾸띠라는 공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꾸띠 향실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먼저 갔는데 지금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가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세요. 휴향차라고 해서 이렇게 향 종류를 2가지 선택하고 거기 주인장님이 주시는 차를 마시면서 혼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향교실이라고 해서 이 향들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전통 만다라 그리기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저도 매일 호시탐탐 노리고는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제가 가진 향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향 모으는 게 취미가 돼서 어딜 가도 향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연물로 만드는 향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향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조금 망설여짐들은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향들이 또 명확해지다 보니까 자연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에 가야지만이 장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네 판매하는 그런 공간을 좀 요즘 자주 찾아다니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향을 태우려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향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향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향로죠.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친구는 제 친한 동생이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언니 거다 라고 해서 구매를 해서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밑으로 연기 나는 애들은 이런 데다가 넣어 놓으면 연기가 이렇게 타고 이 조형물을 타고 내려와서 정말 향 멍 때리기가 너무 좋은 그런 친구고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그맣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얇은 인센스 스틱도 꽂아서 떨어지는 걸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친구고 식탁에 올려두고 밥 먹고 나서 많이 켜는 편입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그 꾸띠 향용인데 이게 두껍죠. 이거는 지점토로 제가 만든 향입니다. 만약에 향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점토로 직접 만들어도 굉장히 개성 강한 향로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얘를 기다렸던 아이예요. 이 친구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드셨나? 이러면서 제가 너무 얘를 보시면 무타라는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 돼요. 무타라는 곳에서 직접 지점토로 만들 때부터 봤었는데요. 지점토 만든 촬영인가? 아무튼 그거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오픈하냐라고 기다리다가 오픈을 하셔가지고 오픈하자마자 바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입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여기에다가 아까 세모난 인센스를 향을 놓으면 이렇게 안에서 입에서 연기가 나요. 이게 정말 얼마나 웅장한지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무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부엌에도 향과 향로가 있는데요. 부엌은 제가 음식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확실히 향과 향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보다가 발견한 친구여서 데리고 왔어요. 위에다가 향을 꽂고 이 천사의 얼굴이 시꺼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향로를 태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토로 제가 색깔을 입혀서 만들었어요. 딱 어울리지 않나요, 천사에? 그리고 화장실에도 향로가 있어요. 화장실은 아무래도 화장실도 냄새가 많이 나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꾸리꾸리한 냄새를 못 참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는 전부 다 향로를 두는 편입니다. 화장실에도 보시면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팔로산토를 가장 많이 피워요. 왜냐면 얘가 향이 아무래도 나무가 직접적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향이 세서 이렇게 두면서 태우거나 아니면 그냥 두고 있는 편이고, 아까 그 종이 향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살짝 타면서도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루가 요거는 그냥 대놓는 용도랑 여기 자체에서도 향이 나기 때문에 그냥 뒀어요. 이 친구도 향로예요. 여기다가 꼽아서 쓸 수 있는데 화장실에 딱 어울리는 아이다 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하도 떨어뜨려가지고요. 여기 군데군데 좀 깨졌어요. 너무 아깝죠. 그래도 예쁘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요즘에 향과 사랑에 푹 빠져서 거의 향로와 향을 구매하는데 돈을 다 쏟아붓고 있고요. 저만의 소소한 행복이나 그 향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빠진 것 같고, 그런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는 향입니다. 제가 향을 구매를 하고 피우는 생활을 보시면서 향을 따라 구매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혹은 또 제가 즐기고 있는 취미 중에서 궁금한 것들, 공유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부지런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대로 주말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도장 찍을까요? 김현정 옆에 김현정 없어져. 또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지금 두 번째 공간을 준비 중인데요. 또 서점이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서점은 아니고요.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경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서점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겠다, 하고 싶은 일에서, 혹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인가 봐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서점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나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 엔잡러가 될 생각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지금의 세상 시기를 보냈었어요. 특히나 지금의 세상을 준비할 때 벽지를 막 뜯으면서 맨날 울면서 앓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세상을 준비를 할 때는 제 인생에서 너무 여러 가지들의 시련들과 개인적인 일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으로나 상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몸 상태로나 정말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버텨야지, 견뎌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도망쳐도 돼, 힘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고 제가 숨을 공간을 찾았던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벽지를 뜯으면서 막 빡빡 뜯으면서 울었던 게, 뭘 해야 되지? 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라는 사람은 뭐지라는 그 고뇌에 가득 차서 누워 있어도 힘들고 일어나서도 힘들어서 그냥 눈 뜨자마자 벽지를 뜯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게 시간이 점점점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4년 차가 됐잖아요.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4년차 정도가 됐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겪어내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한 바퀴를 다 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나와 만나고 대화를 했고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세상 첫 번째 계정들 막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라는 사람이 아예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숨을 공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사람이 꼭 와야 되는 공간을 또 만든 거죠. 그렇게 저는 지금의 세상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와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 인지를 못했던 상태였어요. 시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됐고 일상의 루틴도 바꿔야 됐고 가장 큰 건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됐는데 얘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숙해 가는 방법들을 4년 차인 지금에는 조금 균형을 잡아가는 방법으로 터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지금의 세상은 어두웠던 동굴로 생각이 든다면 이번에 새롭게 만들 공간은 그래서 지금 주인장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갔는지에 대해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아주 안정된 그리고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당동이나 서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번잡하고 혼자 있기 힘들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공간 있잖아요. 근데 오롯이 혼자가 되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준비 중이고 여러분들도 숨을 공간이 없을 때 혹은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공간이 없을 때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경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쉰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에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들의 특색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비누라든지 쿠키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공간들과 같이 해서 사당동에 있는 가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당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콘텐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지금의 세상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과 같이 또 할 수 있는 것들 콘텐츠들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고 목표는 6월달에 가오픈을 하는 게 목표인데 역시나 셀프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종종 제가 유튜브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픈할 때 동안 또 어떤 스타일로 만들까 지금 주인장의 빨간색 그 이미지의 균형은 또 뭘까? 무슨 색깔로 가져갈까? 라는 것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머물다 사당을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